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HMM입니다. 이 기업은 컨테이너, 벌크, 기타 터미널 운영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 비중의 경우 컨테이너가 84%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는 별다른 주가의 변동이 없었지만 코로나 특수라고 하죠. 코로나 때 굉장히 좀 호황을 누렸고, 그래서 이때 저점 대비해서 보시면은 한 1년 사이에 24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흠슬라다 이런 별명까지 나왔었고, 자,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아졌고, 이후에는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등등 영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봉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최근까지도 다시 한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배경에는 매각 이슈도 있고 운임 관련 내용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슈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대부분 물려 계신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평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물타기를 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평단 관리를 좀 해줘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거의 뚜렷하게 포지션 변경 없이 계속해서 같은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일 줍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연일 두 자릿수고 그냥 20은 기본으로 넘는 날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상당히 많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과거에도 높은 편이긴 했지만 이렇게 연일 두 자리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계속 두 자리야. 상당히 많이 공매도 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점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다만 그거에 비해서는 대차장고는 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4,200만에서 거의 4,000 후반까지도 갔었는데 다시 한번 비슷한 수준까지 좀 내려왔고, 자, 그러니까 어쨌든 비중은 높아졌지만 거기에 따라서 잔고 자체는 그래도 많이 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5조 2천, 5조 5천, 6조 4천, 13조 7천, 18조 10조, 그러니까 꾸준하게 좀 올라주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 좀 눌립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고 올해는 좀 크게 눌리는 모습.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과거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가파른 상승을 이어졌죠. 그래서 거의 1조 나왔고 7조 그리고 9조, 그러니까 10조까지 찍었었어요, 작년에는 영업이익. 근데 올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4분의 1 토막이 나버립니다. 10조에서 2조 5천까지.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거의 4분의 1 토막 이렇게 나는 모습. 그래서 지금 올해 실적은 정말 처참하고 거의 최악이다, 거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떨어지는 이런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4분의 1 토막이라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안 좋은 한 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부채 비율 확인해 보시면 300, 550, 450, 70, 20, 20. 그래서 과거는 굉장히 좀 부채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도 굉장히 좀 부담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최근에는 다시 낮아지면서 부채 부담은 그래도 거의 다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비율 보여주고 있고요. 자, ROE 보시면 적자 마이너스 기록을 했고, 그리고 8, 88, 64 어마어마했죠. 이때 수익률은 수익성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올해는 10까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은 수준입니다. 자, 다만 너무 과거에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좀 낮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에요. 올해 꺾이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5분의 1 토막이 나버립니다. 작년에 2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도 고배당 기업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 6.14% 배당 수익이 나왔고, 올해는 실적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한 897원 기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배당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방어를 잘 했다. 그래서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자, 배당 수익률 약 5.09%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확정치는 아니지만 이대로 배당을 한다면요. 네, 그래서 고배당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올해 추정 PER은 3.57배, PBR은 0.3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는, 자, 지금은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닌 제값 받고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HMM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실적이 눌렸잖아요. 네, 1분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감소한 수치가 나왔어요. 매출 58% 감소, 영업이익 90% 감소, 자, 당기순이익 91%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자, 그 배경을 보시면요. 이제 작년 1분기 평균 4,851포인트였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있죠. 이게 올해 1분기에는 평균 969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좀 떨어졌고, 코로나 이제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운임이 그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정상화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 그러니까 코로나 특수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1분기 굉장히 많이 눌렸고요. 이제 계속해서 좀 악재가 있는데요. 이제 컨테이너 하나를 날 때마다 얻는 이 세전이익 있죠. 컨테이너당 세전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 1분기에 급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컨테이너당 세전이익은 해운업계에서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이게 많이 급감을 했고, 이제 작년에 10조 원 가까이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지만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적자까지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올해 내내 계속해서 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한번 보면 1분기는 영업이익이 3천억 원 정도에서 2분기 490억 원, 3분기에는 400억 원의 영업 손실까지 적자죠. 이렇게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눌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슈는 바로 HMM 민영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성 악화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매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매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아무도 안 산다고 지금 나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수익성이 악화되는 점은 오히려 더 장기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당시에는 뭐 업계에서 포스코홀딩스, 삼성 SDS, 현대차그룹, LX 인터내셔널 등 이런 유력한 후보들을 전망을 했었는데 이들은 모두 인수 뜻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이제 손사래를 쳤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 배경은, 그러니까 그 이유는 비싼 몸값, 그러니까 시총이 너무 크다, 그리고 엇갈린 사업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실적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에너지 가격 부담으로 이제 소비가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회복이 돼야지 이제 운임도 이제 지수도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제 각 국가의 금리 인상 및 긴축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HMM은 북아프리카 등 이제 기항지를 다변화하고 냉동 컨테이너와 같은 이런 수익성이 좀 좋은 화물 영업을 강화를 하면서 그래도 대응을 해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너무나 다 악재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만 미국 소매 재고가 줄어드는 등 이런 해상 운임에 긍정적인 신호도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최근의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저평가 싼 구간도 아닐 뿐더러 재료가 너무나도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고 올해 전망치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들어갈 이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이제 오히려 안 좋을 때가 기회 아니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라고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긴 한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지금은 추가 하락의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내려온 편이긴 해요. 근데도 충분히 지금은 이제 여기 지지 라인을 좀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만약에 이걸 저가 매수로 좀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락을 조금 더, 저는 추가 하락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하셨다가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이고 지금은 그렇게 좀 안전한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물린 분들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익 나는 분들이 거의 없죠. 완전 과거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니고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좀 물을 타셔야 되냐면, 자, 물론 지금 물타기 뭐 엄청나게 좋은 구간은 아니지만, 자, 완전 요 최상층에서 물리신 분들, 뭐 4만원 위, 요쪽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물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 타셔도 되고, 뭐 굳이 뭐 더 떨어질 것까지 잴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타시고, 그리고 이제 중간 레벨에서 물리신 분들 3만원 초반이나 요쪽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은 자, 조금 더 기다려서 타시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지금 타도 뭐 크게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하락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하락했을 때 이제 반등할 때 좀 물 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물은 타셔야 돼요. 물을 안 타면 여기까지 이제 과거처럼 못 나와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뭐 다시 한번 터진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엄청난 큰 빅 이슈가 아닌 이상 여기까지 뭐 다시 한번 올라갈 일은 일단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물은 무조건 타셔야 돼요. 다만 비중을 그렇다고 또 너무 커져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너무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감당 가능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추가 하락의 가능성까지 우리가 열려 있고, 물론 지지선 지금 여기 있지만 여기까지 깨진 않았지만 여기도 깰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안 올라갑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실 텐데,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매각 절차도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운임지수도 좀 회복이 되고,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게 올해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내년은 어쨌든 내년 후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올해는 좀 암울한 전망인 건 맞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고, 일단 뭐 견뎌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할 수 있는 정도의 평단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왔고, 여기서는 뭐 그 누구도 어떤 대책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재료 자체도 지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인내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저도 좋은 내용만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인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좀 잘 버티는 구간으로 가져가시고 물 타면서 여러분들 평단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주주분들 좀 힘내시고 또 나중에 좋은 뉴스 나올 수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을 좀 생각하면서 멘탈 관리 잘 하면서 다른 종목 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